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유한양행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고점이 15만 원이고 저가가 지금 1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한 마이너스 한 15%, 16%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죠. 고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조금 더. 근데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의 기회로 보셔야지 현 추가적인 하락에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주봉상, 그죠? 주봉상 뭐가 안 깼어요? 5주봉선. 5일 주봉선을 일단 깨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봉상 거래량이 터졌던 종가 부분 그리고 주봉상 거래량이 시작됐던 시가 부분 여기가 10만 9천 원이에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기회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단기 상승한 추세가 이탈되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꺾였는데요. 일단 우리가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돼요. 보시면은 우리가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데가 여기잖아요. 이 구간 보이죠? 요 자리 요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10만 9천 원짜리 있잖아요. 10만 9천 원짜리 거기가 일단 기준봉이 되는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지지선은 11만 원대 초반이 될 겁니다. 요 구간 요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쓸어 담아야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저항이 발생되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고 자, 그 다음을 볼 거예요. 그 다음. 요 다음을. 또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던 구간들 있잖아요. 요런 구간들.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겹치는 구간이 현 구간에서 봤을 때 12만 원대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이 정도 되고 자 여기까지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밀릴 뻔했죠. 우리 언제? 금요일에 여기까지 밀릴 뻔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밀릴 뻔해서 제가 21만 12만 1,000원에 매수타점 일단 담겨놨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까지 밀리면은 끝난 거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밀리면은 이거 완전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밀리면은 끝난 건데 여기서 매수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자는 올라갈 때만 사지. 보통 이럴 때만 사잖아요.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물리죠.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자리가 개인 투자자가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자리예요. 첫 번째로 물린 사람들이 가장 공포감을 느껴요. 왜 공포감을 왜 느끼겠어요? 아니 이거 내가 여기 물렸는데 이거 이대로 빠져서 끝나면은 나 어떡하지? 완전 고가에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밑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잖아요. 지금 수익. 이 수익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익절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는 물량, 저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익절하는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뭐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매집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유한양행이 랭나자야를 주목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리브리반트 있잖아요. 존슨앤존슨. 그죠? 존슨앤존슨 리브리반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얘네가 리브리반트와 랭나자 병용 임상으로 FDA 승인 통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EGFR 관련돼서 돌연변이죠. 이 돌연변이 관련돼서 리브리반트가 효과가 있는 거는 20번 돌연변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체 암 환자 중에 5%입니다. 5%. 그죠?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 5%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렉나자가 19번 EGFR이랑 그리고 L858R 뭐 이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그리소랑 렉나자만 비교해도 지금 연구 결과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타그리스보다 렉나자가 더 월등하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보면 그러면은 이 존슨앤존슨은 자기네들이 만든 리브리반트에
그냥 렉나자를 얹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걸 수 있어,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이 1, 2 상사, 임상 1, 2 상사, 1, 2상 때, 그죠? 이 1.6조의 렉나자를 가져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렉나자가 타그리스보다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독요법이 곧 공개가 될 거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나올 거고, 만약에 이 렉나자가 타그리스보다 이번에 결과값에 효과가 더 좋게 나온다 그럼 시장에서 엄청난 파급력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유한양행이 20% 10%막 올라가도 사람들은 계속 매수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개인들은 매수 안 하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려고 하겠죠. 왜? 개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타그리소가 효과가 있는 게 이 EGFR 관련된 19번 돌연변이 이쪽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8조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요게 지금 견줄 수 있는 게 렉나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리브리반트도 19번이 아니라 이 EGFR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5%밖에 차지가 안 하는, 그죠? 이 EGFR 20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비소세포 폐암 매출이 10조라고 하면, 그죠? 이 리브리반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매출은 5천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EGFR 20번 돌연변이 환자가 5%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이 EGFR 19번을 가지고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80%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렉나자가 병용 임상을 리브리반트화 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누구다? 존슨앤존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렉나자의 기술력이 돋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너무나 아쉬운 거는 사실 너무나 아쉬운 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린다라고 해서 유한양행의 회사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한양행의 회사 가치는 20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가치를 반영받으려면 25만 원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으니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이거 고평가 아닌가? 아,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EGFR에 대한, 그죠? EGFR에 대한 돌연변이 19번, 20번 돌연변이 차이점을 알고 이 19번 돌연변이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타그리소가 등장을 했고, 그 뒤를 잇는 렉나자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타그리스와 렉나자가 경쟁을 하면서, 그쵸? 렉나자가 만약에 단독요법으로 만약에 승인을 또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서 시장에서 매출이 얼마요? 8조라고 그랬죠. 근데 타그리소도 뭐가 있냐면 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볼게요. 자, 보면은 타그리소 내성 극복에 렉나자가 가세한다. 2022년도 6월 9일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찾아왔냐면은, 자, 이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내성인 부분이 있어요. 봐봐요. 렉나자가 병용요법을 통해 시대적인 과제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제인지 중간 점검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 요법 이상 중간 결과에서 타그리소를 투약하고 내성이 생겨 백금 기반 항암 화학요법을 받은 표적 치료제 50명에서 객관적 반응률 36%, 다수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해도 29%의 반응률이 나타났다. 그쵸? 얀센은 인번 인상 결과에 힘입어 속도를 내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타그리소 있잖아요. 타그리소에서 치료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내성이 생겨서 여기 뭐 렉나자를 투여했을 때 반응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치료제가 2개이면 좋은 게, 얘를 맞다가 내성이 생기면 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시장에서 매출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러한 걱정은 제가 생각할 때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일단은 리브리반트 렉나자의 생존 사망 위험률을 30% 낮췄죠.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도 9개월 늘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봤을 때 리브리반트가 사실상 이 EGFR 20번의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렉나자는 19번이랑, 그죠? L858R 요쪽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리브리반트가 없이 렉나자만 진행해도 이러한 결과가 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렉나자가 지금 엄청나게 시장에서 블록버스터급 약물이라고 지금 전 생각이 된다. 근데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을
2018년, 19년이었나요? 18년도였나요? 얀센이 잘 발견을 해서 렉나자를 라이센스 아웃 해간 얀센, 어쨌건 얀센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렉나자 성공을 한 거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렉나자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너무나 좀 저평가되는 것 같다. 어쨌건 이 렉나자 자체가 유한양행이 가지고 온 거잖아요. 유한양행 기술 이전을 한 거잖아. 물론 맨 첫 번째는 오스코텍의 자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유한양행이 그거를 임상 1, 2상을 통해서 뭐였다? 얀센의 기술 이전했지만, 어쨌건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유한양행에 있다고 봐요. 그 후보 물질을 발견해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또 얀센의 기술 이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현재 구간에서 이 렉나자의 가치가 리브리반트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리브리반트가 존슨앤존슨 리브리반트가 렉나자에 얹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 리브리반트가 얹혀간다라고 했을 땐 저는 사실상 유한양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존슨앤존슨에서 나왔단 말이야. 6.5조의 매출을 낼 것이다. 그죠? 근데 얘네가 그냥 뭐 세계적으로 뭐 10위권 안에 드는 제약사, 20위권 안에 드는 제약사, 그죠? 라고 하면은 이거 솔직히 신뢰가 좀 안 갈 수 있는데,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제약사란 말이에요. 1위. 지금은 릴리가 1위인가? 하여튼 1, 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유통망이 다 있고, 그죠? 그 다음 보험 등재도 다 웬만해선 될 거란 말이야. NCCN 등재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걱정할 필요 없죠. 사실상 사망 위험률 30% 낮춰주고, 낮춰주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예요? 추가적으로 무진행 생존기간도 9개월 긴데 뭐하러 걱정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눌리면은 우리 금요일에 미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금요일에 미장이 또 빠졌어요. 보시면은 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보면은 다우가 1%,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5%, S&P 500이 마이너스 1.7% 빠졌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마이너스 4% 빠졌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시장에서 반도체가 밀린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코스피가 내려가겠죠. 코스피가 내려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코스피 내려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시장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겠죠. 저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유한양행 같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규 진입을 못했던 사람들 기회, 기존의 수익이었던 사람들 우리 3분의 1 챙겨놨잖아요. 그죠? 분할 매도 해놨잖아. 요거 다시 담아갈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증시가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자,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시장이 회복될 때, 그죠? 회복될 때 원래 시장을 지배하던 놈들이 다시 지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꺾이고 있어. 시장이 꺾이고 있는데 올라갔던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꺾이면서 무너졌어. 근데 시장이 회복할 때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한양행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빠질 때 유한양행 수급 이탈 나올 수 있어요. 왜? 당장 밑에서 샀던 사람들의 수익 실현하는 물량, 위에서 물렸던 사람들의 손절 물량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가장 강력한 핵심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회복할 때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시장이 영영 내려갈 것 같나요? 우리 9월 19일에 미국 금리 인하 관련된 FOMC 있습니다. 그죠? 금리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금리는 할 가능성 높겠죠. 근데 0.25bp, 0.5bp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거에 맹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항상 금리 인하가 시작할 때는 증시가 내려가죠. 왜?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러한 항상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도 마찬가지. 16만 4천 명이 고용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4만 명이 고용되면서 2.3만 명이 낮게 나왔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가 항상 졌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밀렸어요.
밀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 시 달러가 약세가 되면 뭐가 강세가 되겠어요? 뭐가? 강세가 뭐가 되죠? 원화.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가능성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추고 있는 시점이 아니죠.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금리를 낮추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의 금리가 내리면은 달러가 단기적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원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자동적으로 국장이 올라갈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돼요. 바이오 위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추석이 껴있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 수급의 부재가 있을 수 있고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도 수급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금투세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번 연도 엄청난 폭등 나올 것 같거든요. 미국 대선 이제 지나가면서 단기적인.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금투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장이 엄청난 좀 강한 상승이 오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 정치적인 얘기 한 번만 하자면 정치적인 이야기 한번 하자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욕을 100번 하다가 그러니까 잘못을 100번 합니다. 잘못을 100번 해요. 그 다음에 한 번 잘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래. 그래도 역시 쟤는 그래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쁜 짓 100번 하다 좋은 짓 한 번 하면 야 그래도 제가 원래 저런 애는 아니야. 봐봐. 원래 착한 애라니까. 원래 착한 애인데 좀 잠깐 삐뚤어졌던 것 뿐이야. 착한 애야. 이런 게 되고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뭐요? 야 이 새끼 봐. 이럴 줄 알아. 이런 새끼인 줄 알았어. 이런 새끼인 줄 알아. 원래 이 새끼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보면은 지금 어쨌건 금투세 관련돼서 계속돼서 반대하는 거는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쵸? 금투세 시행해야 된다. 이거 민주당 쪽이잖아. 어쨌건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 그 다음에 국힘당 뭐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건데 요건 일단 민주당 금투세 지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 민주당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한 발 빼면서 금투세 안 하겠습니다. 금투세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금투세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역시 그 민주당 그래 쟤네가 그래도 딱 나 국민들을 생각해 준다니까.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된다니까. 시장에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원래 그래야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금투세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완화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추가 연장. 또 내후년에 할게요. 다시 내년에 논의할게요. 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면은 대선까지 끌고 가면 너무 좋거든. 대선에서 극적으로 금투세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그쵸? 대선 전에 하면은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안 할 거지만 뭐 되게 제 뇌피셜이에요. 안 할 거지만 요거에 대한 그죠? 것들을 이끌어 가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지금 이 금투세가 제대로 시행되려면은 기업의 이익이 주주한테 제대로 배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런 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금투세를 합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보면 충분히 금투세 안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금투세 때문에 투자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유한양행 저는 무조건 기회로 보고요. 이 구간에서 유한양행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유한양행 관련돼서 저와 함께 뭐 텔레그램 방이나 뭐 이러한 내용들 한번 같이 전달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가 남겨놨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유한여행 관련돼서 제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금요일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금요일 장 많이 빠졌죠. 그죠? 장 많이 빠졌는데 건강검진 했고 이제 내시경 받고 나서
일단 일어났는데 피곤한데 장이 엄청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금투스 관련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 손절라인 언급한 종목들이 있어요. 텔레그램 방에서. 그런 거 말고는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자, 유한양행도 우리가 매수타점을 좀 잡아드렸는데, 자, 유한양행. 자, 잠시만요. 네, 이 방이 아닌가?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유한양행 21만 1,000원에서 21만 2,000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한양행.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일단 지지선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위에서 14만 원 구간, 13만 9천 원 구간에서 3분의 1 매도했던 거,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어요. 그죠? 빠지다가 안 왔다. 그럼 뭐요? 기다리면 돼요. 금요일에 많이 빠졌잖아. 그럼 밀릴 수 있잖아. 사실상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 당연히 금요일에 많이 빠지면 아까 말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다. 프로그램 매도를 기관 외국인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굳이 올려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개인들이 어차피 증시가 무너지면 프로그램 매도하면서 주가가 빠지면은 개인들이 던진단 말이야. 그 물량 기관 외국인이 받을 건데 굳이 여기서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기관 외국인도 여러분이 던질 거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던지면은 이 영상을 안 본 개인들이 던진다. 그냥 그 물량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대로 물량 먹으면 되는 거야. 기관 외국인처럼. 그 눌리면 사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또 전달을 드릴 거고,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텔레그램 방 들어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기 입장 요청이 옵니다. 입장 요청이 오면 제가 여기 채널에 추가를 눌러 드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위에 번호 몇 번이죠? 010 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거니까요. 유한 입장 네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세요, 여러분.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양행을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끌고 가는 거다. 근데 그냥 무식하게 내가 뭐 천주 샀어, 뭐 11만 원에 천주 샀어. 그럼 천주 11만 원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난 장투할 거니까 끌고 갈 거야.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장투라는 게, 전 유한양이 뭐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25만 원 예를 들어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25만 원 가는데 1개월이 걸릴 수 있고 3개월이 걸릴 수 있고 6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사면 25만 원 금방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다 운 좋게 1개월 만에 가면 역시 나의 실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봤잖아. 유한양행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시장을 이기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시장이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평단이 97,500원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서도 제가 10만 원 구간 여기서, 그죠? 분할매 차점 잡아드렸죠. 그래서 우리 평단이 얼마예요? 이때 매수가 안 됐으니까 97,500원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13만 8,450원, 여기에 42%인가요? 수익률이? 이 정도 될 텐데, 자 여기에 만약에 3분의 1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12만 6천 원인가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죠? 어때요? 좀 기분이 찝찝하단 말이야. 근데 3분의 1 매도했으니까 3분의 1 남았잖아, 물량이. 마음이 가벼워요. 왜? 이거 3분의 1 매도한 거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 변동성이 항상 있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은, 주식을 계속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급등이 나왔을 때 일부 물량 덜어내고, 다시 눌렸을 때 매도한 거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어차피 우상향이긴 하지만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이런 게 반복된단 말이야. 우상하는 종목들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분할 매도 해놓고 내려가면 사면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욕심 그만 내시고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유한양행 이렇게 빠졌을 때도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린 것처럼 최대한 잡아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100% 맞을 수는 없다. 그래도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같이 매집해서
개인들이 달라붙는 구간에 매도하자고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되죠? 유한 입장.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유한양행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 꼭 제대로 대응하셔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입장을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보냈는데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010-929-6329로 유한 입장 남기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대1 소통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거 알아요. 익절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3분의 1 익절하자. 자, 여기 있죠. 자, 우리 이 자리 이탈하면 이제 익절 못하신 분들은 3분의 1 익절 13만 8,450원 이 구간이죠. 여기서 얼마? 이 구간에서 3분의 1 익절. 그죠? 익절한 물량 언제 산다고요? 우리가 21.1 이 구간 매도한 물량 21.1에서 매수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전부 텔레그램방에서 월요일 상황 또 보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번호로 유한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유한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하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는 기법들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전달을 드릴 거니까 이러한 기법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서 어떻게 차트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세력들의 매집, 세력들의 심리, 개인들의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지 이러한 기법들까지 뒤에 넣어놓겠습니다. 꼭 보시길 바래요. 저희 기법들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